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 시장이 정말 만만치 않은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도 당연히 많이 있고, 매일매일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도주급으로 치고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상승의 폭발력들이 순간 아침에 하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높게 치솟아 버리고, 그 순간 5분 10분을 놓쳐버리면 그런 종목을 대응하기조차도 어렵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처럼 좀 오르고 눌림목 주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계단식 상승 보이고 오후장에 진성상한가를 보내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는 잘 나타나지도 않는 흐름인 것 같아요. 좀 급하게 올랐다 급하게 빠졌다 다시 한참 밑에서 다시 끄집어 올리는 이런 이 변칙스러운 흐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인지라, 이런 부분도 참 까다로운 시장인 것 같고, 더군다나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시장의 하락 종목수가 최근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 지수가 반등하는 날에도 매일같이 하락 종목수가 많았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죠. 6월 중순 딱 코스닥이 시가 갭 뜨고 음봉 맞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해서 매일같이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 대충 개수로만 세더라도 시장에 팔알이 빠지는 시장이 지금 2주가 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대한고래 잘 잡았으면은 수익 괜찮았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부분에서 화장품 대응했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하지만 모든 게 그런 쪽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흐름인지라, 저는 이번 기간이 참 개인적으로는 어렵다, 굉장히 쉬운 장은 아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6월의 시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시장 자체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빠져버렸어요. 지수로 보면은 이때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 놓고 이 추세대가 깨졌는데요. 이렇게 추세로만 놓고 보면은 이런 큰 파동의 추세에서 여기서 치고 못 가니까, 위로 치고 못 가니까 밀려버렸고, 이 밀린 이후에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엔캠 등 코스닥 MSCI 편입 지수와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군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상한가와 함께 2차전지가 힘을 내서 좀 들어올렸던 부분이 이때부터 전부 다 빠져버렸죠. 지금 에코프로 BM은 이때 지수의 하단만큼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종가 기준에서 18만 2천 원이기 때문에 그 외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우수수 떨어졌고요. 제약바이오만 그 상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코스닥보다 훨씬 더 좋은 안정된 추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박스권 돌파한 상태에서 밀렸긴 하지만은 이 하락의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나마 양반이고 양호한데, 코스닥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연히 이 지수를 만들어낸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필두로 된 시총 상위에, 조선 섹터도 사실 실적 기대감이 많은 섹터가 돼버렸고, 방산 또한 이 고가권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15에서 20% 미만의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들, 특히 이제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낙폭을 보이더라도 그 하락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나마 코스닥보다는 양반인 것 같습니다. 그로 정의를 내리자면요, 만약에 지수가 코스닥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대량의 기관 매수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형식의 자금 유입이 좀 나와준다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고,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이제 분명히 국내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
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이 지점이 깨지게 되면 주식이라는 게 그러죠. 삼중 바닥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아픈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를 잠시 보류한 상태에서 시장을 봐볼 생각이고요. 깨지지 않고 일단은 길쭉 반등을 했을 때는 비중을 좀 일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현금을 좀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 놓고 종목군들을 좀 재편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대형주 중심 아니 대장주 중심의 이 흐름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뭐 화장품이든 식품이든 뭐 전력이든 최근에 강했던 실적 베이스로 올라왔던 종목군들의 대장주들도 이런 시기에 우수수 떨어져 버릴 수 있는데 각 종목군들마다 이제 고유의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추세 이탈이 나왔다. 단기 시장 조정이 온다면 우리는 이 대장주 위주에서 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웬만해서 반도체 실적주라든지 그리고 8월에 모멘텀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미 많이 밀려 있는 종목이라든지는 사실은 이 구간에서 특별히 매도할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고가권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구간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과 이미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권에 빡빡 기고 있는 종목군들로 나눠서 대응을 해야 되고, 단기 매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의 최고의 주도주들 안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보죠. 오늘도 시장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장 초반에 1000개였는데 장 막판에 1250개, 70개까지 늘어나다가 막판에는 1240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신용이 여전히 높아요. 20조 2천억인데 이번에 이제 신용이 대왕고래 쪽에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 대왕고래 쪽도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급격하게 한 차례 정도, 한두 차례 정도 받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눌림 매매도 좀 어려운 위치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따 뭐 한국가스공사 잠깐 말을 하겠지만은 올라가면은 초단타 스캘핑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겠지만은 조금 눌림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돌파로 들어가기에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돌파로 들어가기에는 저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위로 올라가면 보내주고 많이 좀 밀려준다 하면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매매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이목과 거래대금 많이 터져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테마 중에서는 이 테마가 제일 강하니까. 자, 오늘 지수만 놓고 보면 아침까지는 코스닥이 그렇게 뭐 강한 하락은 아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거죠. 20일선을 이탈하고 깨진 지수가 아침에 빠르게 이걸 돌려 세우지 못했어요. 적어도 저는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우수 떨어져 버리니까 오늘 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와, 이 정도까지 롱바디 음봉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오전에 좀 지지하는 것 같더만 바로 좀 밀리는 흐름이라 지금 내일장을 좀 잘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뭐 간단하게만 볼게요. 시간이 또 많이 늦어서 뭐 미국장 기침하니까 뭐 국장은 완전히 알아 늦는데요. 일단 반도체 섹터는 그렇습니다. 일단 종목군들 삼전, SK하이닉스 실적 좋죠. 많이 밀리면 분명히 반발 매수세가 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일정을 볼 때 여기 밑에 보면 단기적으로는 26일날 엔비디아의 연례 주총회가 있죠. 내일 모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26일 정도 그러면 약간의 텀이 있죠. 내일 그 다음 모레, 그럼 내일까지 빠지고 뭐 26일 날은 종가의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일까지 만약에 빠진다 하면은 26일 날 아래 꼬리를 잡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6월달 코스닥 반등과 코스피 신고가, 추세적으로 코스피가 월등히 좋았고 실적적으로도 코스피 연중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빠져도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요. 알테오젠은 지금 살았는데 2차전지 종목군들, 반도체 종목군들이 시장을 완전히 아작을 내버렸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2차전지는 27날 트럼프의 이 바이든과
이 토론회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날의 이 이슈를 조금 먹고 가야 되고, 에코프로 BM의 이 전환사채 혹은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보면은 알테오젠이 15조 4천억, 에코프로 BM이 17조 8천억이니까 알테오젠 딱 여기서 10% 올라가 버리면 바로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시총 규모네요. 그래서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 BM 여기서 시가총액 1, 2위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지금 현재는 제일 좋은 게 제약바이오 섹터니까요. 제일 좋은 거 제약바이오 섹터니까.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이 섹터들, 뭐 화장품, 식품, 그리고 전력 인프라 전부 다 되돌림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쪽에서 강한 종목군들은 추려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시장 반등할 때 26일날 뭐 다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품은 특히 27일날 아마존 관련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종목군들 다시 한 번 정도 반등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올해 실적 기대감이 뭐가 있을까? 조선업종도 실적 뭐 계속 신고가 쳤다가 밀렸다 쳤다 밀렸다를 반복하는데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 기대감이 남아있는 섹터죠. 국내 이제 고유의 섹터이기도 하고. 장 전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오전대 컨테이너 LOI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이제 조선업종 전체에 좀 훈풍을 좀 주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이따 차트로 놓고 보고 고로 정리하자면 일정 부분 이번 조정기가 나온다면 실적이 나온 쪽에 종목을 좀 담아서 좀 끌고 가는 전략과, 그 다음에 완전히 빡빡 끼고 있는 2차전지 지금 구간에서 털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좀 봅니다. 많이 빠졌어요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수 들어올 때 끌어올리니까 뭐 기다려보면 알아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실적 무관 파이프라인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핵심 종목분들은 계속 체크해서 기회가 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오면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한국 그 대한고래 섹터는요, 어찌됐든 시가총액이 1억이 되는 한국가스공사를 뭐 오늘 기준에서 이제 5조 8천 몇백억인데 거의 6조가 됐죠. 시총 2조대의 종목이 지금 뭐 연간 기준에서는 지금 160%가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한 15% 정도 오르면 올해 200% 정도 상승을 하네요. 15% 아니지, 한 한 7% 올라가면 200% 상승률이 나오는데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그 과거 정책 테마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은 조단위 종목이 이 정도 올랐던 적은 예를 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막 한 150% 정도 올랐었고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공기업 월 단위로 120% 이상 올라오고 연 단위로 지금 150%, 154%더라고요.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예, 굉장히 드문 일. 시장에서 그만큼 재료의 가치를 세게 봤다라는 거고, 분명히 이 정도 했다라는 거는 특정 매집이 그러니까 특정하게 관리되는 뭐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5일선 타고 종가가 올라와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 5일선이 깨지고 급격하게 밀릴 때는 한방에 5일선을 그냥 한방에 깨버리면서 10일선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눌림목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5일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5일선 깨지면 전부 다 던지는 구간이 어느 순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거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 외에 종목군들은 뭐 특별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이 해운 섹터, 최근에 해운 운임은 계속 신고가 경신에 후티 방군이 뭐 중국 선방 뭐 이렇게 했다 뭐 등등등등 이슈들이 계속 있던 부분이라 좀 올라왔다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몇 개만 빠르게 넘어가죠. 오늘 삼성전자는 시가 개파락을 했는데 오히려 시값도 좀 들어 올렸고요. 삼성전자는 오른 게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좋았죠. 그 외국인 수급들, 그 다음에 기관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삼성전자에 지금 벌써 한 3조 가까이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그런 영향인지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잘 버텼고요. 뭐
그냥 많이 안 올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 근데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의 노출도가 삼성전자는 낮고 하이닉스는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주도주니까 뭐 이런 구간들 SK 하이닉스 보면 20만 얼마 정도, 뭐 20만 7천 원, 뭐 이런 자리들 구간에서 지지될 수도 있지 않나, 지지를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봤으니까 반도체 몇 개만 보면 DI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후공정 테스트 장비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 5장에 좀 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보통 이런 흐름 있죠. 강하게 거래량을 터트려 놓고 신고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 구간을 오후에 들어 올렸다, 거래가 터졌다. 딱 이 순간, 네, 이 순간 들어와서 뭐 종배 흐름에서 보는데 종가에 이렇게 올리면 매도예요. 이거는 종가 이 정도 올려버리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더 간다. 시황이 안 좋은데 좀 어렵고, 테커인도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이 정도 시험시험 계속 올라가면서 엄청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듭니다. 투자 경고 장기에서. 이 외에 반도체 종목군들은 지금 다 힘이 없고요. 한미 반도체 대단하죠. 고점에서 잘 버티는데 얘도 최근에는 그닥 좋아 보이지 않고, PSK 홀딩스 잘 가던 종목인데요. 얘도 주도주급으로 올랐던 종목이 많이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적 베이스로 원익 QN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원익 QNC 얘도 지금 잘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뭐 HBM 뿐만 아니라 레거시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또 내려온다면 이런 추세대로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 다 신고가를 넘겨놓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군들로 보면 되고요. 서진 시스템도 사실은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오늘 시가 좀 반등을 떠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신규 상장한 종목이 한중 NCS가 ESS 회사잖아요. 얘가 상장을 하고 이 난리를 쳐버리니까 서진 시스템이 그냥 같이 두드러 맞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연봉 기준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실적 기대감과 함께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보다는 어느 구간에서 또 돌리는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이 그래요.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 라고 봐야 되고, 자, 반도체 ESS 쪽은 딱 이 정도 선에서 보고, 2차전지 에코앤 드림이 에코앤 드림만 유별나게 좀 좋은 모습입니다. 유별나게 좀 좋은 모습이고요. 일단 이 블록딜 물량을 이 성일하이텍에서 가져갔다라는 내용 자체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가부터 상승 출발을 했고, 다른 2차전지 빠지는 가운데서도 일단 잘 가고 있어요. 유상증자가 확정되면은 또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로 최근에 강했던 종목은 그나마 이 고점에서 지지를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무거우니까 뭐 PNT도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다가 또 급하게 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 이 5일선을 타고 가는 주식이, 제가 이제 아까 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다 좋은데 약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는 주식이 굉장히 무서워요. 떨어질 때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이게 5일선을 뭐 떨어질 때는 이렇게 뭐 변동성도 주고 하지만은
확 깨버리면은 이때부터 추세가 깨져버리니까 단기적으로 낙폭이 확대돼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제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와, 쉼없이 떨어졌어요. 쉼없이 22만 4천원에서부터 이거니까, 이렇게 사이즈 큰 종목이 여기에서 지금 얼마나 날라간 겁니까? 시가총액이 뭐 한 5조가 또 공중분해 돼버린 것 같고요. 이 기간에 한 25% 정도 빠졌나? 20% 빠졌네요. 20%. 단기적으로 20%가 지금 밀리면서 또 다시 이 저점 테스트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뭐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보면은 이때 월봉의 20월봉을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에코프로 BM이. 그러면은 이때 돌파했던 이 지점 16만원 언저리까지 밀었다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생각을 해놓고 16만 6천원 17만원대에서 어차피 시총 상위 종목이라 지수 끄집어 올릴 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 있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퓨처엠 이라든지 그나마 에코프로 BM보다는 나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힘들죠. LNF도 뭐 일본 기업하고 뭐 하기로 했던 뭐가 뭐 어쩌고저쩌고 됐다,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 가다 또 밀렸는데요. 얘는 이제 그나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코프로 BM보다는 시가총액 부분에서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옛날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버텨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을 체크를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한국가스공사 잠깐 보면요. 한국가스공사는 연봉으로 일단 160%가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연봉상에서 항상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 있죠.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여기에 종가죠. 종가 66,600원, 이때 만들었던 종가, 그리고 이때 깨고 내려왔던 종가, 이때 만들어졌던 이 윗꼬리 상단 65,600원, 이 구간을 65,500원을 일시적으로 돌파는 하겠지만은 이 구간에서 모르겠어요. 뭔가 이슈가 나와야 돼. 이거를 저도 더 올라가냐 떨어지냐를 확실하게 못을 받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가 나와야 돼요. 올라가려면은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겠죠. 모멘텀이 이때도 석유전이었어요. 2012년도가 언젠가 아무튼 석유전으로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그때부터 다 떨어졌었는데, 차후지간 뭐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중간에 조정을 좀 거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한번 주봉상으로도 그렇습니다. 4주 연속 상승이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올라가면은 보내줘야 될 자리 같고, 이 자리니까 여기고 7만원이잖아요. 여기서 주봉상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곳은 단기적으로는 7만원이라 뭐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쓰려면은 7만원을 순간 찍고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 있다. 위로 올라갈 때 조심해라.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으로 보는 게 속 편하다. 눌림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단일가를 피해 가긴 했는데요. 가격 시뮬레이션을 이틀치를 당겨서 와보면 내일자 5일선이 62,000원이에요. 어제의 종가. 내일자 5일선이 62,000원이고 모레자 5일선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5일선이 지금 이렇게 하다가 꺾이는 아무튼 못 올라가면은 이제는 꺾입니다. 차트가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면 차트가 꺾이고, 떨어지면 이제 11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11선이 내일 기준에서는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내일 기준에서는 11선이 56,000 얼마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이 정도 선에서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혹은 옆으로 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차례 좀 이렇게 뺐다가 뭐 올린다든지, 쌍봉을 그 다음에 만들고 뭐 돌파를 해서 가면 몰라도, 혹은 쌍봉을 만들고 맞고 떨어졌다 힘 모으고 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구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봐볼 생각이에요. 사실 오늘도 얘가 단기과열이 지정 예고가 이날 걸려 있었던 지라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뭐 오후장에 그게 나왔죠. 뭐 그 시장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다르게 이제 뭐 조강권 88% 그러니까 12%만 정부에서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던 것 같고, GS 글로벌이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GS 글로벌이 오후장에 더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 틈에 좀 올라왔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빠졌는데, 이 시간에 참 재밌는 게 한국가스공사 또 올라가는 구도를 또 만들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왜 주가를 스팸 과다 구간까지 만들어 놓고 마감을 시켰을까? 누가 그런 종가 관리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거 100% 종가 관리 오늘 해놓은 것 같거든요. 100% 종가 관리를 해놓은 것 같아서, 지금 관리자가 있네, 한국가스공사,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만, 네, 알테오젠만 오늘도 볼까 말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장중에 시장 많이 빠졌을 때 3일선이죠. 3일선 기준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제 골드만에서 1,000억이 들어왔던 흐름이 있었고, 신고가에 이 갈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하다.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3일선을 탔기 때문에 3일선, 예, 급등주니까 3일선, 5일선 기준에서 계속 체크하고 뭐 눌림에서 봤던지 돌파하는 흐름을 보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기다가 갈 수도 있고요. 보통 그런 흐름 많으니까 오늘 3천당 제약은 급락인데요. 급락인데 블록딜 물량이 오늘 좀 나온 것 같아요. 300억 매도 부분이 좀 있어서, 얘는 한번 빠질 때 너무 격하게 빠져가지고 추가로 좀 올랐다가 또 다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뭐 큐리옥스 바이오 조정시 관심 좀 갖고요.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등등 종목들,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제약바이오는 담아야 된다. 안 좋은 것보다 좋은 종목들. 그리고 ST팜, 바이넥스 좀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요. ST팜 같은 경우도 이 바닥권에서 엄청 큰 거래대금 동반해서 좀 올라왔던 종목이라, 만약에 빠져서 뭐 이런 자리 근처 또 내려온다면 봐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얘도 실적 계속 우상향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봐볼 수 있는 거고. 자,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영상 시간이, 제 개인 매매 복귀는 안 하고 빨리 종목만 볼게요. 자, 그리고 변압기, 재룡 산업은 국내 사업을 하고 있죠. 전력망 특별법 정부에서 이제 발의했다라는 이슈로 지금 이렇게 3일간 강세인데요. 일단 거래대금을 튀어놓고 좀 올라와서 일단 눌렸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봐볼 자리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재룡전기, HD 현대 일렉, 그 다음에 LS 일렉, 이 정도 있는데요. 일단 MSCI 편입 가능성에 주목을 한다면 LS 일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흐름이 좀 다 애매해서 쉽게 들어가기가 좀 뭐하고요. 일단은 이쪽은 계속 지켜봐야 되고, 대한전선도 계속 체크를 해놓고 보고, 일진전기도 함께 열어놓고는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화장품에 실리콘2가 잘 버티고 있는데, 어제 이제 주말에 제가 회원님들하고 오늘 시가 베팅 해야 될 종목 뽑을 때 파마리서치를 뽑았는데 갭이 3.8%라 살짝 밀릴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구간을 조금 안 주고 가더라고요. 0.5% 정도 차인데 조금 안 주고 가서 끝내 매매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파마 리서치 제니퍼 로페즈의 피부관리 비법, 연어, 정자를 활용한 이 화장품이다라는 내용 등등 괜찮은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박스권 돌파한 흐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시장 조정과 함께 많이 밀린다면 좀 봐야 되고, 이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체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체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7월 4일날 어찌됐든 미국의 정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들 체크해놓고 보고, 한국콜마도 조정이 좀 세게 나온다면 26일날 아마존과 함께하죠. 아마존과 행사를 함께하기 때문에 훅 밀려 떨어지면은 봐볼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지금도 위에 있고, CJ 제일제당 아직도 잘 안 빠지고요. CJ 제일제당도 실적 기대감 많은 것 같아요. 얘도 지난번에 여기서 샀었는데 여기서 샀네요. 여기서 사서 이렇게 끌고 가다가 매도를 했는데 얘도 잘 버티고, 사조대림이 오늘 길적 반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보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 올라가 버리면은 단일가 돼 버리니까요. 시간에 뭘 인수했다? 매출 1조 식자재 기업 푸디스트 품었다. 식품에다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자, 좌우지간 나머지 이제 2차 전지만 했고, 또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K 그룹주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다가 지금 급하게 떨어져 버렸는데, 어찌됐든 28일날 SK의 이 뭔가 큰 이벤트가 남아있죠.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갭 들고 뭐 여기까지 빠졌는데,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지는 것보다는요,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3운봉 정도 들어가서 반등하게 되면 뭐 이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윗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얘도 잘 지켜보다가 내일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SK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특별하게 SK에 뭐가 나오지는 않죠. 그냥 SK 온을 살리기 위한 뭔가의 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 정도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하기 전에 에스코넥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에서 불이 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많은 인명피해가 좀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네요. 자, 늦은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